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이 보건 문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감염자가 처음으로 발견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우한 폐렴이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의 경제 읽기 김대우 박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앞서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도 봤듯이 지금 우한 폐렴 환자가 미국에서까지 나오면서 지금 상당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제적인 어떤 영향도 있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전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여러 번 그리고 굉장히 타격이 컸습니다. 이를테면 이 중세 시대 때 우리 흑사병 소동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흑사병이 일어나면서 이른바 그것이 이제 이 검은 얼굴을 모습을 하고 죽는다 해서 흑사병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지고 그 GDP 성장률 같은 것은 반토막이 나서 약 10여 년 이상 고생을 했거든요. 자, 근자에 들어와서 이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네. 2002년부터 터진 사스 파동이 있고 또 2009년에 터진 이 신종플루 사건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의 사건이 2015년에 터진 메르스 사건이 네. 있는데요.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경제적 피해가 얼마 어떻게 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요 세 가지 케이스를 한번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2002년에 사스가 터졌을 때는 바로 옆에 중국에서 터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광둥성, 홍콩 옆에서 터졌어요. 그때 우리 GDP 경제 성장률이 8%에서 2%로 줄었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가미됐겠지만 어쨌든 잘 나가던 성장률이 8%, 2%로 4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죠. 그때에 비해서 지금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만 하더라도 그때는 4.3%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16.5%로 4배 이상 커졌어요. 그러니까 사스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온다 그러면 네. 경제 성장률, 교역량 이런 데서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될 수가 있죠. 네. 근데 반대로 2009년도 보면 신종플루가 왔을 때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상당히 분위기는 흉흉했고 하지만 우리 GDP 떨어진 것도 없고 교역량도 별로 떨어진 게 없어요. 자, 그다음에 2015년 메르스 사태, 이 메르스는 중동으로부터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초기 대응을 좀 잘못해서 일부 이 중동 여행객들이 삼성병원을 비롯해서 각국 그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확산이 되는 바람에 네. 박근혜 정부의 당시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많이 줬어요. 네. 그러나 사스 때보다는 좀 덜했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2002년도 사스처럼 아주 클지 아니면 2009년처럼 아무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2015년처럼 어느 정도 약 경제의 0.5%포인트 정도 타격을 줄지 이것은 앞으로의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확산되어 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발생 지역이 같은 사스와 조금 더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예. 그때 당시와 그리고 지금의 경제 상황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예. 지금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피해에 좀 대비를 하면 좋을지 이 부분까지 좀 예상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피해가 어느 정도로 확산이 되느냐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확산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UN, WHO에서는 중국 정부의 이 정보 통제를 꼽았거든요. 2002년도 당시에도 사스로 인한 세계 경제의 피해가 컸던 것이 그 당시 정확한 기록을 보면 2002년 11월 6일 날 사건이 터졌는데 네. 언론에서 첫 보도한 게 45일 이후 중국 정부 당국이 인정한 것은 4월 10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약 4달 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국 정부가 통제를 하다 보면 그 사이에 감염됐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 각국으로 돌아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복 기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 우한에서 일어난 사건도 중국 정부가 과연 언제 어느 정도 정보 통제를 하고 있는가. 현재 밝혀진 바로는 12월 12일 날, 작년 12월 12일 날 첫 환자가 발생했는데
중국 정부 언론에 보도된 게 12월 30일이란 말이죠. 약 20일간의 지금 타임 레그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WHO에서는 그나마도 12월 12일을 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11월 달 정도 발생했을 수가 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곧 이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훨씬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2002년도 사스에 비해서는 중국 정부가 현재까지 나타난 바로는 그때보다는 약 4달 정도 일찍 발표를 했다. 네. 그러면서 4분의 1 정도는 피해 규모가 감소될 수가 있고, 그 당시보다는 중국 정부가 상당히 지금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보다는. 예. 네네. 이제 그런 면에 그런 거 하면 또 반대로는 중국의 교역량, 중국의 여행객들이 그 당시보다 더 크게 늘어났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특히 이번에 중요한 것이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입니다. 네. 중국도 춘지해라는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약 보름간 가거든요. 보름간 가는데 중국 인민들 15억 인민들이 전역으로 흩어지는 1년의 유일한 이 명절이에요. 우리나라와 같은 추석에 연휴가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중국의 인민들이 전역을 돌아다니는 특히 해외여행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한국도 지금 내일부터 물밀듯이 들려오는데 그에 따른 어떤 그 전파 네. 또 방역 체계가 어떻게 가동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이지만 현재까지 그 정보 시장에 나타나는 동향이나 볼 때 2002년도 사스보다는 네네. 훨씬 더 타격이 적지 않겠느냐. 음. 너무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지만은 네. 그러나 만사부려턴턴이라고 매우 신중하게 대처를 네.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춘제 설날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도 있는 상황인데 경제적 영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 어떤 대책들을 좀 세워야 될 거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선 감염을 막아내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우리 정부가 우한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통제할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한 지역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통제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좀 비행기 값을 대준다 하더라도 좀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있다가 갈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를 아시죠? 셀트리온. 예. 제약회사인데 지금 우한에 지금 가 있어요. 무슨 계약을 맺느라고 원래 예정된 일정이니까 가긴 하는 건데 그런 거 일정을 좀 늦출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지금 올림픽 예선이 있다고 해서 지금 여자 농구팀이라든지 많은 팀 좀 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고 특히 네. 한국을 들어오는 사람들의 경우에 공항에서 열이 있는 사람을 즉각 체크해서 확진 검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항에서 열이 없다 하더라도 해열제를 먹었다든지 이런 사람 체크 못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일반 병원이 아닌 우리 질병센터에서 빨리 좀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네, 보겠습니다. 철저한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대우의 경제일기 김대우 박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